예, 반갑습니다. 2020년 2학기 공업 확률 통계 및 실습 이 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EL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업로드되어 있는 학습 영상을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출석 체크도 마찬가지로 EL 사이트에서 일주일 기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상마다. 그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출석 체크가 되고요. 동영상은 80% 이상을 보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보이시죠? 이것은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EL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 같은 학습 영상을 여기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기한이 지나서 못 보게 된다면, 물론 기한이 지나도 볼 수 있게 체크는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 와서 보셔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앞에 보시면 마우스 움직이는데 지금 5강까지 올려놨어요. 대기실에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잠깐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1강부터 5강까지가 이번 학기 그 수업 내용이고요. 앞으로 만들어지면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통계학이에요. 해서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여름 계절학기하고 올해 1학기에 제가 강의했던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면서 뒤쪽에 가면 적분을 잠깐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혹시 잊어버린 게 있으면 여기 수학적 사고 강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적분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통계학 부분도 약간 응용 단계의 통계학을 배우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 1학기 때 강의했던 기초통계학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기초 확률 및 통계 이렇게 되어 있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이걸로 도움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를 소개를 할게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데 보면 이렇게 강의 계획서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 중간 기말 시험 기존에 쳤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여기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 강의 자료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해당 과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은 공업 확률 통계 및 실습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업 확률 통계 및 실습 이걸 누르시면 강의 자료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EL 사이트에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기 힘들면 여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5강까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한 일주일에 2번씩 올라갈 테니까 한 28강까지가 올라갈 겁니다. 예,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라는 여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강의 계획서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 여기 오셔서 역시 공업 확률 통계 및 실습, 여기 해당 교과목을 누르시면 여기 이번 학기 2020년 2학기 공업 확률 통계 및 실습 강의 계획서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 계획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 해서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 곳 보이시죠? 예,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강의 계획서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서를 열어보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계획서는 이렇게 한글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실 일이 있으면 이메일 주소가 여기 강의 계획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이 EL 사이트에서 보는 그 강의 계획서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면 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해서 이메일 주소는 yikim28 이렇게 하시고요. 골뱅이 뒤에는 학교 주소를 치시면 됩니다. koreatech.ac.kr 이렇게 하시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제 블로그 주소, 이 강의 계획서를 다운받았던 블로그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요건 하나 기억하시면 여기 들어와서 강의 계획서를 가져가시면 돼요. http 뒤에 s 붙여도 되고요. 블로그 네이버 com 그리고 슬래시 하시고 geoinskY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게 블로그 주소고요. 그럼 블로그에서 이제 여러분들 필요한 걸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유튜브 채널, 제 채널, 그 채널 주소는 역시 geoinskY 하고 TV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이런 이름을 쓰는 그런 채널이 없기 때문에 제일 위쪽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은 이제 교과목대로 통계학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통계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학부에서 개설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전통공학부에서 개설한 교과목입니다. 여러분들 학부를 위한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통계학에 대해서 배울 텐데 통계학은 그 언어가 확률입니다. 해서 기본적인 확률에 대해서는 배워요. 교재 2장에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1장은 기술 통계학 부분을 배우고요. 2장에서는 통계학의 언어가 되는 확률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통계를 배우는 이유가 가설 검정 또는 모수에 대한 추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룹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걸 도입해야 되고요.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기대값, 평균입니다.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뒤에 가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제 확률 변수를 이산형인 것과 연속형인 것 그걸 5장과 6장에서 다뤄주고요. 그리고 나면 7장은 여러분 진도에는 없고요. 8장에 가서 이제 통계적인 추정을 하기 위해서 표본 분포라는 걸 배웁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9장부터 해서 9장, 10장, 그리고 11장은 없어요. 12장 배우고 끝납니다. 그 세 개의 장에서는 이제 추정과 가설 검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예, 그렇게 진도를 나갈 텐데요. 예. 예, 수업은 우리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대면 수업이었다 그러면 그냥 4시간 강의로 진행이 될 텐데요.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업로드된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역시 제가 강의하는 것만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실험이나 실습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해서 제가 강의하는 걸 가지고 수업 진행이 다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 EL 사이트에 제가 업로드 해놓은 그 학습 동영상 그걸 보시고 역시 출석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학습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그 진도들은 교재가 20학도를 위한 확률 및 통계학이라는 책이고요. 9판입니다. 그리고 자유 아카데미에서 출판한 거고요. 저자는 김봉선이라는 사람 외에 3사람이 더 있어서 4명이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강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그 교재의 1장부터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2절부터 6절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1장에서 배우는 부분은 기술 통계학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학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균이나 아니면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정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기술 통계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통계학의 언어가 되는 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배웁니다. 2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배울 거고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조금 쉬운 확률 얘기고요. 6절, 7절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베이즈 정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것은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부품을 3개의 조립 라인에서 만드는데 불량품이 나왔다. 그렇다면 어떤 조립 라인에서 이 불량품이 나왔을까? 그 확률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집합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배우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걸 도입을 할 거예요. 확률 실험을 했을 때 표본 공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 집합에다가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할 거고요. 수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어떤 거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4장에 가서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 일반적인 자료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하듯이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니까 함수를 정의해 준 거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5장에 가면 이산적인 확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항분포입니다. 그래서 주로 배우는 게 이항분포, 그리고 그 외에 또 몇 가지를 더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6장에 가면 연속적인 확률 분포를 소개를 해줄 거고요. 거기서는 이제 정규 분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물론 계산해 놓은 값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것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 7장은 진도에 없고요. 네, 그 다음은 8장으로 넘어갈 거고 8장에서는 표본 분포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예, 이제 우리가 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그걸 못하니까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표본에 관한 그 수치, 예, 통계량을 다뤄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 모집단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예, 너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것을 추정하는 것이 통계학입니다. 그 사전 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분포라는 것이 뭐냐, 예, 통계량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다. 예, 그런 식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분포가 어떤 것들이 있다 라고 소개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 해서 8장에서는 그런 분포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마치게 되고요. 9장에 가면 예, 이제 모수에 대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은 점 추정, 구간 추정, 그리고 가설 검정 이런 것으로 나누는데요. 그런 것들을 소개할 거고요. 예, 9장에서 주로 하는 것은 구간 추정, 즉 실내 구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을 배우고요. 10장에 가서는 가설 검정을 배웁니다. 예, 물론 12장에 있는 여기 분산 분석도 가설 검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장과 12장에 대해서 예, 배우고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예, 해서 여러분들 진도는 예, 이 정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제 한 학기 수업이 다 끝나면 예, 여러분들 성적을 줘야 되는데 그 성적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평가 항목은 예, 여기 계획서에 보듯이 출석 20%, 과제 20%, 중간시험 20%, 기말시험 20%, 기말시험 40% 예,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시험은 중간시험 칠 그 기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그러면 중간시험은 칠 수가 없습니다. 예, 해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중간시험은 과제로 대체하고요. 해서 과제가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40%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출석 20%와 과제 40%, 그리고 기말시험 40% 이렇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합쳐서 10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마다 이제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건지 설명을 할게요. 네, 우선 출석은 75% 이상을 출석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75% 출석을 못 하시면 그러면 출석 미달이 됩니다. 출석 미달이 되면 성적이 F가 되고요. 예, 이건 F가 되는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해서 75% 이상을 들으면 예, 출석 미달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예, 출석 점수는 예, 한 번 결석을 하면 1회 결석,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점, 100점 만점에 1점이니까 1%가 됩니다. 예, 1%를 감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예,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지각이 체크가 돼요. 지각도. 예, 그 학습 동영상을 80% 이상을 들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온라인에서. 그것 이하로 들었을 때에는 그 지각으로 처리해주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는 80% 미만으로 예, 그런데 지각으로는 인정해주는 퍼센테이지만큼 예, 그렇게 하면 지각으로 처리가 되고요. 해서 지각 처리가 된 것은 3회 지각을 하시면 1회 결석을 한 것하고 같은 감점이 됩니다. 1회 결석.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석은 한 번 결석하면 1점 감점, 3번 지각하면 역시 1점 감점 이렇게 되는 거고 75%를 출석을 못하면 출석 미달이 돼서 성적이 F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출석 점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 점수는 네, 지금 상황이면 20%를 더해서 40%가 될 거고요. 네, 이것은 과제는 네,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네, 온라인 제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과제란에 EL사이트의 과제란에다가 과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데 PPT 파일로 제출하시면 돼요. 물론 형식만 PPT 파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손으로 풀어서 예,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PPT 파일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 손으로 써서 풀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일을 만드셔 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과제는 기한이 있습니다. 예,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해서 과제가 출제되면 예,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예, 문제를 푸셔 가지고 예, 그걸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과제는 네, 우선 중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중간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어서 과제가 만들어지면 여기 중간 시험에 해당하는 이 과제는 예, 기한이 짧을 수 있어요. 해서 하루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실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이죠. 화요일, 목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네, 이렇게 실시간이다라는 것은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중간 시험에 해당하는 20% 과제는 그리고 일반적인 과제는 기한이 일주일이고요.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제는 네, 이것은 4번에서 8번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4회에서 8회 정도 예, 그 각각의 20%가 2회에서 4회 정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출제를 할 거고요. 한 번의 과제는 예, 한 번의 과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두 문제. 예,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를 주겠습니다.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예, 그렇게 해서 풀어서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제 점수를 채점을 할 거고요. 늦게 제출하면 EL 사이트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제출이 안 됩니다. 예, 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험은 기말 시험이 있어요. 예, 기말 시험은 40%가 되겠고요. 예, 기말 시험 40%는 이것은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온라인 상에서 시험을 쳐봤을 거예요. 어느 과목이든. 예, 그 같은 방법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줌하고 EL 사이트가 연동이 돼서 그래서 방법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예,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은 예, 기말 시험 칠 때 가서 봐야 알겠어요. 아직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통보되면 예, 역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지. 예, 어쨌든 1학기하고 지금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해서 기말 시험 시간은 예, 시간은 45분이 될 겁니다. 예, 더 많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분 동안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문제는 예, 4문제에서 5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를 45분 안에 푸시면 되고요. 예, 그런데 시험이건 예, 과제건 문제가 나가는 것은 예,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습 영상에서만 나갑니다. 학습 영상. 예. 학습 영상에서 공부하지 않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까 교재를 소개했지만 특별하게 교재를 구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학습 영상을 보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은 예,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따로 교재가 필요한 건 아닌데 예, 우리가 지금 그 학습 영상이 어느 책에서 나갔다라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예, 해서 여러분들은 학습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예, 시험에 관한 것은 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 100%가 되지요. 출석, 과제, 기말시험. 예,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하는 방법은 상대평가입니다. 예, 상대평가로 학점을 주게 되고요. 학교 측에서 이미 예, 공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중에 대해서는 예, 1학기하고는 다르다라는 게 공지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상대평가를 할 텐데 예, 여러분들 학점이 A 플러스나 A 예, 이런 학점을 받으려고 하면 예, 여러분들 그 점수가 상위 35%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수강 인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상위 35%라고 하면 예, 예, 이렇게 더하면 15.75가 되네요. 예, 그런데 반올림 해주진 않습니다. 이게 기계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버리고요. 여기 15명이 나오니까 예, A 학점은 1등부터 15등 안에 들어오셔야 예, 이 안에 들어오셔야 A 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45명 중에서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B 플러스하고 B는 역시 학교에서 정한 대로 상위 70% 안에 들어오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45명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 이게 최종 인원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나중에 바뀐다 그러면은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예, 지금은 45명이니까 45명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70%를 계산하면 예, 31.5가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예, 16등부터 해서 31등 예, 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 이제 B 플러스나 B가 되겠죠. 예, 그러면 45명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남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32등부터 45등 한 사람들은 예, 그 다음 학점 C 플러스나 C, D 플러스나 D, F 예, 이런 학점이 될 텐데요. F 학점이 나가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F 학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출석 미달이 되면 F 학점이 됩니다. 예, 이건 75% 출석을 하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F가 됩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은 여러분들이 꼭 치셔야 되고요. 예, 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F가 돼요. 예, 세 번째는 시험을 치는데 이거 1학기처럼 이제 학교에서 줌을 통해서 이제 감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감독하는 장면이 녹화가 되는데 혹시 그 녹화되는 그 과정에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녹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후에라도 예, F 처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중복 로그인을 했다. 그럼 역시 F 처리가 되고요. 예, 그리고 시험 치는 장소에 본인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F가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부정행위라고 할 텐데요. 예,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F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출석 미달, 기말 시험 미응시, 부정행위 예,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성적이 F가 됩니다. 그 외에는 F를 주는 경우가 없어요. 예, 그 외에는 F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학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상위 70% 안에 못 들어와서
B학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 C++나 C가 될 거예요. 해서 C학점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D학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백지를 제출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D학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공부를 해서 어떤 문제든지 풀었다. 그러면 D학점이 나가진 않습니다. 등수에 관계없이. 근데 아무것도 안 풀고 그냥 백지를 내게 되면 그때는 D학점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줄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학습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고 출석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혹시 특강을 위해서 실시간 수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후에 역시 공지하고 실시간 수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학습 영상은 일주일 기한이 있으니까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보셔야 출석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출석 체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해줄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음소거 제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음소거 제거하시고 안 되면 채팅이나 카톡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 해당하는 사람을 음소거를 해줄 수 있어요. 음소거 제거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혹시 영상 질문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영상 지금 2개 올라와 있는데 이번 주 영상인가요? 아니면은 오늘 영상인가요? 2개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영상입니다. 첫 번째 것은 오늘 영상이고요. 두 번째 것은 목요일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개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하는 요일이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요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화요일, 목요일에. 그리고 보는 것은 이제 일주일 기한이 있으니까 화요일 것은 그 다음 화요일까지, 목요일 것은 그 다음 목요일까지 80% 이상을 보시면 출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체크는 그 해당 요일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체크를 해 두셔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셔도 출석이 되는 거고 오늘 체크를 안 하면 아마 결석으로 처리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과제 같은 경우는 그 주당 1회 이런 식인가요? 혹은 그 진도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진도에 따라서 과제가 나갈 텐데요. 과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회에서 8회 정도 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계획이 6번 정도 낼 거라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차에 과제가 하나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 과제는 일주일 안에 제출하시면 돼요. 3주 될 때까지 제출하시면 될 거고요.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오후쯤에 올릴 텐데, 그러면은 다다음 주 금요일 그 오후 시간까지 제출하게 이렇게 기한을 정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그러면 한 6번 정도 올리면은 그 마지막 14주까지 아마 가게 될 거예요. 13주에 제출하는 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한 번 문제가 한 문제나 2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학습 영상에서 배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세요 또. 또 다른 질문은 없나요? 그럼 질문 없으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까요? 혹시 질문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교수님 혹시 그 아까 체크해야 된다 하셨는데 혹시 그 영상 강의를 일주일 동안 들을 수 있는 거랑 별개인 건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학사팀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제가 올릴 때 보면 그 출석 체크하는 요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수업하는 요일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것은 출석 체크일을 제가 화요일로 체크를 했고요. 목요일은 출석 체크일을 목요일로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그 보는 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해서 보는 기한을 화요일 수업은 일주일 뒤 화요일까지 체크를 했고요. 오후 11시 59분까지. 목요일 것은 일주일 뒤 목요일에 오후 11시 59분까지 체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출석 체크일이라는 게 제가 그 학사팀에 물어본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학사팀에 물어보시고 출석 체크를 그 요일에 안 해도 만약에 일주일 안에 기한 내에 그냥 보면 80% 이상을 보면 출석 체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출석 체크일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체크를 해두고 그 후에 80%를 봐야 출석 체크가 되는 건지 이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니까 학사팀에 한번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교수님 혹시 추후에 그러면 실시간 강의 예정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예정이 없어요. 지금은 예정이 없는데 혹시 이제 그 학교 측에서 어떤 정책으로 실시간 수업을 몇 번 해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횟수를 만약에 지금 한 번 했으니까 한 번밖에 안 한 거죠. 그 횟수를 만약에 채워야 된다라고 학교 측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채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계획해서 실시간 수업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동영상 수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획이 없어요.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채팅으로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 채팅이요? 채팅에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그렇네요. 채팅에. 실시간 강의를 늦게 들어오면, 예. 이것은 지각이 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학교 EL 사이트에서 체크를 해요. 예. 그래서 EL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그 결과 반영이라는 걸 제가 이제 누르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걸 눌렀을 때 몇 % 이상 여기에 참여했으면은 출석으로 할 건가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제 수업에서도 시간이 지금 정해진 시간이 이제 75분 예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100%로 하면 75분이 다 체크가 될 테니까 제가 수업을 한 40분 정도 하고 끝냈다 그러면 40분의 몇 %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75분의 몇 %인가로 환산을 해가지고 퍼센트를 정했어요. 그래서 한 50%를 정했어요. 그러면 75분의 50%니까 한 30분, 35분 정도 이렇게 참여했으면 출석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각 처리라는 것은 지각은 따로 체크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오늘도 50%를 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를 참여하면 출석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마 몇 %를 계산해서 이 기계가 지각을 체크한다면 지각 체크를 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지각 체크를 몇 % 하는지. 예, 제가 체크를 안 해봤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 안 해봤고. 예. 어쨌든 출석은 한 30분 정도 여기 줌에 참여했으면 출석이 되게끔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교수님 혹시 제가 출석 잘했는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여러분들도 EL 사이트에 가면 그 출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여러분들 거를 출석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몇 회차 동영상은 출석을 했다. 몇 회차는 결석을 했다. 이 실시간 수업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출석 체크에. 그래서 실시간 수업 출석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실시간 수업에서 예, 제가 정해놓은 대로 퍼센테이지를 만족해서 출석이 된 그런 것이 체크가 될 텐데 지금 이 줌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EL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줌하고 동기화하는 작업이 있어요. EL 사이트에서. 그래서 그걸 하셔야 그 이메일 주소로 이 줌의 회의에 참여하셔야 출석 체크가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뭐 구글이나 다른 데 또 있는 그런 이메일 주소로 참여했다 그러면 체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들은 여러분 참여한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예, 출석 체크를 해보시고 이따가 끝나고 나서 출석을 했는데 결석으로 되어 있으면은 저한테 뭐 이메일을 주시던지 카카오톡으로 예, 알려주시던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출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꿔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고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뒷시간부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동영상을 학습하시고 출석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